네, 안녕하세요. 다심입니다. 오늘은 왜 내향적인 사람이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지 이걸 한번 사주적인 관점에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면 뭐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존재감이 크거나 인맥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훨씬 강한데요. 활발해야 하고 또 적극적이어야 하고 사람을 잘 만나서 이야기를 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 의외로 굉장히 조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단순히 어떤 성격 차이라고 보지는 않고 에너지의 방향의 차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밖으로 발산되는 구조고 또 어떤 사람은 안으로 축적되는 구조라는 거죠. 네, 사주에서 보통 목화토금수 중에 수, 금, 토가 강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향성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을 오래 하거나 쉽게 잘 움직이지 않고 또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자기의 내면에서 계속 축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수금토가 강한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느려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축적이 되다 보면 굉장히 무서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최고 권력자죠. 시진핑을 보면 이런 경향이 되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은 사실 한국에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이 사람의 캐릭터를 잘 압니다. 대중 앞에서 막 엄청 카리스마 있게 연설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과묵한 편이죠, 오히려. 감정 표현이 큰 스타일도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무표정하고 말도 절제하고 조용한 느낌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중국의 최고 권력까지 올라갔냐를 보면 굉장히 내향성의 인간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보통 외향적인 사람들은 빨리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데요. 근데 시진핑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랫동안 자신의 내부 조직 안에서 조용히 버팁니다. 그리고 지방 조직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굉장히 오래 올라갑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을 때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관계와 흐름을 계속 축적하고 이런 성향이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내향형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빨리 빛나는 그런 상황 대신 오래 경험이나 이런 데이터들, 여러 가지 연륜들 이런 것들을 쌓아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주적으로 보자면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 즉 불의 힘보다 안에서 압축하는 토, 수, 그러니까 흙과 물의 힘이 강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한데 내부 장악력이 굉장히 강하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진짜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한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이런 내향형의 타입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쪽으로 가보면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이 있죠. 워렌 버핏은 사실 요즘 시대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심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NS로 막 떠드는 것도 아니고 또 화려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책 읽고 기업 분석하고 이런 자신만의 원칙을 수십 년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못 버팁니다. 사람은 원래 자극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한다면 새로운 종목, 또 새로운 유행, 새로운 투자법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마음이 흔들리죠. 그런데 워렌 버핏 같은 사람, 특히 워렌 버핏은 거의 수도승처럼 살아갑니다. 자기가 이해하는 기업만 보고 또 일단 장기적으로 기다리고 감정적으로 잘 흔들리지 않고 이런 게 워렌 버핏의 특징이었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사주로 보면은 굉장히 금의 특징이 강합니다. 쇠의 특징이 강하죠. 금은 구조화, 분석, 원칙, 절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토의 축적성이 붙으면
복리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들은 어떤 단기적인 폭발력은 약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계속 쌓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내향적인 사람이 빌 게이츠를 들 수 있는데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 만나서 노는 것보다는 혼자 컴퓨터 붙잡고 몇 시간씩 몰입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혼자 오래 있는 걸 잘 못 견딥니다. 네, 최근 그런데 이제 이런 AI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이런 집중력이 엄청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단순히 코딩만 잘했던 게 아니고 운영체제라는 구조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컴퓨터를 어떻게 쓰게 될지를 깊게 바라본 거죠. 내향형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깊게 그렇게 들어가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남들이 표면을 볼 때 오히려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 내면에 있는 시스템과 구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가 재미있게 본 인물 중 하나가 마크 저커버그인데요. 마크 저커버그, 네, 페이스북, 지금의 이제 메타죠. 거기에 CEO인데, 저커버그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전형적인 내향형이고요. 발표할 때도 약간 어색하고, 감정 표현도 막 크지 않고, 근데 이 사람의 무서운 점은 세상을 어떠한 인간관계의 구조로 봤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자체를 이제 플랫폼화해서 페이스북, 즉 메타를 만들었죠. 이건 단순히 외향적이라고 가능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혼자 오래 생각하고 인간 구조를 철저히 분석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발상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현실 인간관계는 피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신 인간 심리와 그 구조 자체를 굉장히 깊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유행을 덜 탄다는 겁니다. 남 눈치를 상대적으로 덜 보고 자기 세계가 강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성이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성취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세상은 반복을 견디는 사람이 가져가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꾸준히 못합니다. 특히 외향적인 사람들은 쉽지 않은데요. 사실 외향적인 사람들이 장점 많습니다. 추진력도 좋고 분위기도 잘 만들고 기회도 빨리 잡고 하지만 반대로 너무 바깥 자극에만 흔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반해 내향적인 사람들은 한번 자기 방향이 정해지면 정말 오래 갑니다. 사주적으로 보면 특히 음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강합니다. 에너지가 밖으로 터지지 않고 안으로 응축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20, 30대 때는 좀 답답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40대, 50대쯤 가면 결국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동안 쌓인 깊이, 즉 내향형의 깊이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향적인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자꾸 외향적인 척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사람 만나고 또 억지로 활발한 척하고 억지로 에너지를 밖으로 많이 쓰면 오히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꼴, 자기 구조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대신 자기 분야를 깊게 파야 합니다. 글쓰기, 연구, 투자, 교육, 철학, 콘텐츠 만드는 거, 프로그래밍 이런 것처럼 혼자 오래 축적할 수 있는 분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으로 가야 내향형이 외향형보다 훨씬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성공은 어떤 속도가 아니라 시스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결국 삶의 승자입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